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이번 영상 주제, 혹시 개인 택시를 하고 있는 지역에서 다른 쪽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네, 옮길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주의할 부분이랑 참고할 것들 한번 얘기 드려봅니다. 일단 기존에 이제 하고 있던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데 사실 개인 택시 기사라고 해서 혜택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가 여기서 개인 택시 하고 있으니까 유리하게 혜택 받고 저쪽으로 가. 기존의 걸 가지고 가. 자,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기존에 하고 있던 택시를 양도하고 새로운 지역에서 택시를 양수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 중간에서 무사고 경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옮길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이 첫 번째가 지역에 따라서 의무 거주 기간이 다릅니다. 이거 꼭 자기 지역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가까운 시점에 이제 지역에 따라서 계속 그 의무 거주 기간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없애는 지역들도 있고, 그래서 내가 옮겨가려는 지역에 의무 거주 기간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무사고가 지역별로 완화된 곳들도 있고 좀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가 가려는 지역에서 기존의 영업용 차로 무사고 경력 이런 게 어떤지에 대한 것들을 꼭 확인하시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이해하시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서울에서 개인 택시를 14년 했고, 그 다음 작년 초에 인천으로 넘어왔습니다. 요즘 저 같은 기사님들이 꽤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많이 있다가 아무래도 집을 분양받는다든지 주거 때문에 경기도나 인천으로 옮기는 기사님들이 많아요. 이미 서울 인구가 1000에서 1100만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930만 대까지 줄었거든요. 당연히 그 사람들이 멀리 지방으로 갔다기보다는 경기도나 인천으로 옮겨간 것이겠죠. 그건 개인 택시 기사님들도 꽤나 많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사는 아파트도 오히려 인천 택시보다 서울 택시가 더 많습니다. 그분들이 아마 서울에서 계시다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오면서 인천에 연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오시는 형태겠죠. 근데 많은 분들은 지역으로 옮겼지만 사는 곳은, 일하는 것은 그냥 서울 그대로 하는 기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 되면 서울로 가는 서울 택시들이 경기 인천에 꽤나 많습니다. 저도 이제 초기에는 몇 달은 이제 인천에서 서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참 힘듭니다.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힘들어요. 특히 남들처럼 일을 하면 정말 힘들어요. 남들 출근할 때 출근하고 퇴근할 때 퇴근하는 식으로 낮에 운행하는 형태가 되면 정말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출근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퇴근 시간도 엄청 오래 걸려요. 경기도나 인천 어느 지역이 됐던 서울까지 출근하는데 보통 한 짧아야 40에서 1시간 이상은 걸립니다. 그래서 새벽에 보면 한 5시 이때 되면 서울로 가는 출근 차량이 엄청 많아요. 아무래도 정체되기 전에 출근하는 거죠. 회사 가서 자더라도. 저도 이제 초반에는 좀 그렇게 하기도 했고 그런데, 근데 이게 매일매일 그렇게 일찍 남들은 출근 안 할 때 내가 일찍 가고 퇴근 안 할 때 또 시간을 피해서 한 4시나 아니면 아예 7, 8시 넘어서 이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해보니까 그걸 못 버티겠어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깝고, 차라리 그렇게 도로에서 1시간 반, 2시간 매일 출퇴근을 날릴 거면 차라리 그냥 내 연고 지역으로 옮기고 그냥 그 지역에서 시간당 수익이 낮아도 살자. 그리고 나는 또 이제 인천공항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제 인천이 맞아서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근데 다른 지역들도 수도권은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문제는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좀 여유 있게 일을 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주로 낮에 운행하고, 그러면 낮에 운행할 때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남들과 비슷해지면 그 시간이 너무 낭비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주로 이제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옮기려는 고민을 하시는 기사님들이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일 겁니다. 저는 이제 못 버티고 옮긴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 옮기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미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고 있죠. 바로 이 영업용 차량 운행 경력이 우리가 바로 양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무사고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건 당연히 가까운 경찰서 가셔서 민원실에서 무사고 기록을 전체를 떼보면 적어도 최소 3년에서 5년 사이에 그 무사고 기록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지역에 따라서 요구하는 정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를 떼놓고 적어도 5년 이내에 사고, 그 기록상에 있는 사고가 없으면 우리는 무사고가 유효한 겁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가벼운 접촉사고, 보험 처리, 자, 그런 것들은 무사고와는 상관없습니다. 무사고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형사적인 문제가 있다,
아니면 뭐 12대 중과실인데 어떤 심각한 뭔가가 있다. 그래서 그 기록이 남아버리는 그것. 그 정도 되는 게 무사고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역으로 옮기려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든 무사고 기록이 만약에 좀 사고가 나더라도 무사고 정도로 처리가 되도록 확실하게 보험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현금으로 어떻게 준다든지 뭘 해서 어떻게든 기록이 남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인 가벼운 접촉사고에서 보험 처리 이런 것들은 무사고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떼보면 내가 무사고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그걸 떼고 난 다음에 내가 무사고다. 5년 이상 무사고다. 그러면 나는 이제 영업용 5년 운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면허를 팔고 그다음 내가 가려는 지역의 면허를 영업용 경력으로 바로 양수할 수 있는 거죠. 별다른 교육이나 다른 거 없이. 그래서 개인택시 이미 운행하고 있는 기사라고 해서 개인택시의 혜택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좀 쉽게 옮긴다.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냥 여기에 거 팔고 저기에 거 양수한다. 자, 이런 개념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팔 때 문제가 있겠죠. 적어도 아직까지는 양수하고 5년이라는 그 양도 금지 기간이 있습니다. 뭐 말로는 계속 그게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적어도 아직까지는 계속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 60세 안 되신 기사님들은 어쩔 수 없이 5년을 버티셔야 돼요. 그래서 좀 젊은 기사들은 그 개인 택시를 시작할 때 그 지역에 대한 고민을 좀 깊게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당장보다 내가 미래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를 잘 생각하셔서 지역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왜? 5년 묶여버리기 때문에. 뭐 지역을 옮기는 걸 말할 것도 없고 택시를 팔지를 못하죠. 반면에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너무 큰 걱정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60세 넘으신 분들은 뭐 자유롭게 팔 수 있기 때문에 뭐 돈만 좀 나가는 거죠. 왔다 갔다 하고 이것저것까지 하면 한 몇백만 원은 손해보겠죠. 하지만 그 정도 내가 지역을 옮기는데 여기는 내가 생각과는 너무 다르다. 라고 하면 뭐 돈 500, 1000만 원이 문제입니까? 그거 손해보고 그냥 내가 원했던 생각했던 지역으로 다시 옮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은 분들은 양도금지 그 기간에 대한 것들은 좀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지역이 안 맞아서 내가 옮기려고 뭐 양도한다 이런 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로 수도권의 기사님들이 이제 서울과 경기, 인천을 고민하죠. 돈을 생각하면 서울이 그냥 비교할 게 없습니다. 압도적입니다. 맞습니다. 서울은 참 대단한 도시입니다. 한번 살아볼 만한 멋진 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 서울이라는 구조에서 또 우리는 운전을 해야 돼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아니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서울의 정체는 제가 2011년부터 개인 택시를 했고 그전에도 운전을 했겠죠. 이제 2000년 전후로 해서 이제 서울 올라와서 운전을 계속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살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막혀요. 예전에는 이만큼 안 막혔다니까요. 근데 갈수록 막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냥 다 공사야. 어디 가나 공사야. 동부 저기 위로 가도 공사고 저기 서부 아래로 가도 공사고 저 인천 쪽으로 가는 거기는 뭐 내가 죽을 때까지도 거긴 공사할 것 같아. 그냥 계속 공사야. 그리고 예전에는 이만큼 안 막혔는데 이제는 출근 시간도 맡기고 낮에도 맡기고 저녁에도 맡기고 밤에도 맡기고 진짜 한 8시 9시 지나서 이제 한 새벽 4시 5시 그때를 제외하면 그냥 계속 막혀. 낮 시간은. 그래서 이게 못 버티겠는 거예요. 사람이 갈수록. 근데 이게 나이가 좀 드시면 사실 좀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뭐랄까 세상에 이제 좀 다르시면서 세상에 맞춰 돌아가는 거죠. 이제 참을성도 생기고. 근데 젊은 사람들은 서울에 낮 시간에 운행한다? 진짜 쉽지 않아요. 정신적으로. 그 횟가닥 돕니다. 진짜. 그래도 서울은 또 밤이 있죠. 서울의 밤은 분명히 매력이 있거든요. 진짜 어느 지역을 가도 번화가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은 사실 뭐 강남을 쏘고 무조건 가고 아니면 명동이나 이렇게 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어느 지역이나 다 번화가가 있기 때문에 밤의 운행을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매출 감소 이런 건 다른 얘기입니다. 경기나 인천 지역만 가더라도 사실 번화가가 그 도시에 많지 않습니다. 저기 뭐 방이동의 먹자골목 이런 거 잠실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규모만 하더라도 건대 먹자골목 그 정도의 먹자 술집 밤 사람들 있는 젊은 애들 모여있는 그 정도가 인천에만 하더라도 한 4-5개가 채 안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각 지역에서는 거의 한 2개, 3개? 그 정도밖에 없죠. 그러니까 경기도나 인천은 운행하는 형태가 결국은 밤이 되면 그래도 사람이 있는 쪽으로 어떻게든 가면서 다시 밖으로 빠지고 가고 빠지고 이게 되는데 이렇게 해야죠. 어쩔 수 없이.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잠실만 하더라도 방이동 먹자가 있고 잠실 먹자가 있고 그다음 잠실에서도 또 술집 있는 곳들이 좀 있고 야간에 사람 있는 곳들이 좀 있고 저기 밑에 가락 쪽으로 가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건대 쪽으로 가도 있고 강남으로 넘어가면 뭐 말도 없이 쭉 닭이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서울은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우리가 머리만 좀 쓰면 야간에 돈을 못 버는 게 이상한 거예요.
다만 이제 야간이 힘들죠. 그래서 적어도 개인 택시에서 꽃이라고 하면 저는 서울이 맞다. 특히 서울의 야간은 진짜 개인 택시가 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한 3년에서 5년 진짜 바짝 시간 써서 내가 돈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가족이랑 떨어질 생각하고 조언 드리는 게 이거예요. 서울에 방 하나 잡으시라. 저기 강남이나 이런 데도 좀 싸게 방 있다. 100만 원 미만으로 주차 가능한 방 구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방 구해서 거기에서 그냥 혼자 먹고 살고 가끔 집에 애 보고 집에 가면서 야간 위주로 해서 8시, 9시부터 출근 전까지 그냥 미친 듯이 일하시고 그다음 낮에는 무조건 주무시고 그렇게 진짜 한 3년, 5년 하면 돈 꽤나 쥘 수 있다. 물론 이제 건강이 나빠지겠죠. 하지만 뭐 돈 급한 분들에게는 이제 제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조언을 해드리죠. 그리고 한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의 원래 지역 있으니까 그쪽 지역으로 이제 면허 팔 수 있게 되면 팔고 목돈 해서 뭐 하시라. 그런 조언을 좀 해드립니다. 물론 이제 좀 과격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뭐 이게 가장 현실적으로 택시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방법이죠. 여튼 이건 뭐 딴 얘기니까 좀 적고 다시 이제 돌아오면 이제 내 면허를 팔고 다시 내가 관련한 지역의 면허를 사야 되는데 여기에서 또 고민해야 되는 게 자, 지금 개인 택시의 양수. 자, 내가 그 지역에 가서 개인 택시를 사려고 하는데 무사고 조건은 되더라도 그 지역의 거주 기간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이게 없는 지역들도 있지만 있는 지역이 다수입니다.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1년, 부산 없고 대구 1년, 인천 1년, 대전 1년, 광주 1년, 제주 없고 울산 1년, 세종 1년, 수원 없고 과천, 군포, 안양, 의왕 1년 6개월, 성남 없고 부천 2년, 고양 없고 안산 없고 고양 1년, 안산 없고 용인 2년, 구리 남양주 1년, 오산 2년, 화성 2년, 평택 2년, 시흥 2년, 의정부 1년 6개월, 광명 1년, 파주 1년, 김포 없고 하남 2년, 광주 2년, 이천 2년, 안성 2년, 양주 1년 6개월, 포천 2년, 동두천 1년 6개월. 자, 이런 식으로 거주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이건 연속해서 최소 그 기간을 거주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서울 1년이면 1년에 대한 과거 거주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 과거에 1년 이상 거주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바로 양수를 한 거고 없는 지역들은 그냥 제한 없습니다. 그쪽으로 없는 이렇게 조건은 없는 곳들은 보통 보면 그 지역에 이제 주소지만 현재 신청할 때 있으면 된다. 이런 것들도 이런 형태 정도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면서 하면 되겠죠. 아니면 있는 곳들은 저기 밑에 보시면 2년 필요한 곳들도 있죠. 그러면 2년의 거주 조건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미리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줄어드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변하고 있어서 꼭 내가 가려는 지역의 거주 기간에 대한 조건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걸 뭐 택시 물류과나 뭐 그 지역의 시청에 뭐 택시 담당하는 그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 부서에서도 확실하게 이 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 양수를 처리하는 그 공무원의 통해서 몇 번씩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지역마다 계속 변합니다.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뭐 2년이 지금 줄고는 있어요. 그래서 성남도 불과 얼마 전까지 있었지만 이제 없앴죠. 아무래도 이게 거주 조건이 없으면 다른 지역에서 올려놓은 기사들을 조금 더 유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없어지면 그 지역의 번호판은 주변의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죠. 사람들을 끌어들이니까. 원래 뭐 이를테면 성남 같은 경우에는 성남이 고향이고 그 주변에 송파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성남으로 개인 택시를 이제 시작할 때 가고 싶은데 거주 조건이 있으면 안 돼서 그냥 서울을 사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거주 조건이 없으면 여기에서도 할 수 있고 저기에서도 할 수 있을 때 저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추세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1년, 2년 이렇게 조건이 많다. 그래서 이걸 꼭 확인하셔라.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앞에 우리가 무사고 자격이 있잖아요. 그 무사고 자격이 이게 서울 같은 경우에 2021년에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무사고 같으면 저기 무사고 운전 경력, 사업용 자동차, 법인 택시 등 우리죠. 여기에서 종전 같으면 신청일 기준 과거 4년 동안 3년 이상 무사고, 그다음 변경이면 과거 3년 동안 2.5년 이상 무사고예요. 이게 기존의 3년에서 2.5년으로 줄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몇 년 동안 몇 년 무사고예요. 이게 과거에 무조건 언제라도 3년만 무사고 했으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현재 기준으로 과거 4년 동안에 3년 무사고에서 3년 동안에 2.5년 무사고로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생각 없이 면허를 먼저 팔아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 팔았는데 내가 거주 요건이 그 지역에 2년이 있어. 근데 내가 그 지역에 거주 요건 1년밖에 없어. 그러면 1년을 지나서 양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어떻게 돼요? 자, 무사고 자격의 기간이 날아가는 거예요.
지역에 따라서 뭐 4년에서 3년, 3년에서 2.5년인데 무사고 기간이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무사고 유지하려면 이 영업용 무사고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법인 택시를 한다든지 뭔가로 무사고 경력을 유지하고 살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면허 팔고 이런 거 그런 거야 금방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 지역에 거주 기간이 없는지 1년인지 2년인지 꼭 확인하시고 그다음 내가 과거에 이 거주했던 기록이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확인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내가 무사고가 된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도 되는 거죠. 이거 생각 없이 그냥 번호만 먼저 팔고 생각 없이 했다가 중간에 잘못해서 경력 유지하려고 법인 가서 일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유효하면 거주 지역, 거주 기간이 유효하고 충족하고 그다음 내 무사고가 충족하면 그때는 실행을 하면 됩니다. 양도양수를 실행하면 되죠. 자, 그러면 양도양수가 어떻게 되냐? 간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양도를 하는 것은 그 지역에 내가 팔면 되겠죠. 그러면 매매상사 가서 그냥 판매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한 그 처리가 되면서 자 성금을 받고 처리가 되면서 나머지를 입금해주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자금력이 되는 메타칩은 조금 떼고 성금을 먼저 전체를 다 주기도 합니다. 내가 만약에 돈이 여유 있다 그러면 뭐 성금 먼저 조금 받고 나머지 잔금을 나중에 다 받는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근데 내가 돈이 조금 부족할 것 같다. 이 돈을 어차피 저쪽에 사는데 적극적으로 다 써야 된다 라고 하면 조금 까더라도 당연히 걔들도 아직 처리가 안 됐는데 일시불로 먼저 다 주면 당연히 걔들도 뭔가 위험이 있으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좀 까고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받고 저쪽에서 이제 양수할 때 그 돈을 다 써도 돼요. 그건 뭐 기사님의 선택이고 미터집에 따라서도 좀 다르니까 그건 미터집에 따라서 알아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양도양수가 보통 보니까 한 3주 정도가 걸려요. 3주에서 4주. 그러면 요걸 만약에 안전빵으로 하려면 이쪽에서 양도를 먼저 해야 되겠죠. 자, 서울에서 양도 시작하고 메타집에서 접수해서부터 시작하고 한 3, 4주 걸려서 완전 다 번호판까지 다 정리됐어. 내 면허 다 정리가 되고 끝났어. 그 다음에 내가 가려는 만약에 인천이라고 하면 인천 가서 메타집에서 시작을 해. 자, 이렇게 하면 가장 깔끔하고 확실하긴 하겠죠. 근데 이걸 일을 하다가 안 하면 지겨워 미치거든요. 하루하루가 시간이 정말 안 갑니다. 그래서 요걸 최대한 시간을 줄이려면 시간은 3, 4주가 요 지역에 걸리고 저쪽에서 양수할 때도 만약에 뭐 3, 4주 이렇게 걸린다라고 치면 약간은 겹쳐도 되겠죠. 자, 여기에서 양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지나서 인천 쪽에서 양수 작업을 시작하면 약간은 겹치지만 어차피 여기에 서로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쪽에서 면허가 이제 다 없어지면 없어지고 그 비슷한 조금 더 지난 시점에 인천에서 접수된 게 바로 공무원 거기에서 처리가 되면서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중간에 쉬는 시간 최소한 줄이고 최대한 빨리 지역으로 옮기겠다 하면 약간 겹치면 좀 빨리 처리가 됩니다. 다만 이건 혹시 중간에서 좀 충돌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개인 택시를 두 개를 가질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한 명의 그냥 사람은 무조건 개인 택시를 한 대만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비슷하게 겹쳐서 했는데 인천에서 공무원이 좀 빨리 처리가 되어서 빨리 넣으려고 하는데 양수작업 처리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쪽에서도 양수니까 인천에서도. 근데 이 사람이 면허가 있어.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이게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공무원에서 연락이 오겠죠. 지금 선생님 양수 이거 처리해서 성어료 넣은 거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개인 택시를 가지고 계시네요. 그러면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때 뭐 설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설명을 하면 이제 조금 지연이 되겠죠.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걸 약간 겹치게 하면 시간은 좀 빨리 된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하면 잘 맞추면 한 달 정도 내로 양도양수를 다 끝낼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하면 한 3, 4주 잡고 그러면 한 달 그냥 느긋하게 하면 한 달 반 좀 더 걸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요것도 기사님의 성격에 따라서 하시면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메타집에 가서 설명을 하면 거기에서도 그걸 감안해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양도하면서 거기에서 뭐 돈 받고 나머지 뭐 처리할 거 법적인 거 다 처리하고 서류 다 처리해주고 끝. 그 다음 뭐 내가 차를 가져가겠다 그러면 차를 가져가도 되죠. 그러면 그게 문제는 이제 2년 이내에 차여야 되겠죠. 자, 이게 그대로 유효한 게 아니고 개인 택시는 양수할 때는 몇 년이 돼도 상관없어요. 양수는. 이게 5년이 넘은 차도 우리가 양수를 할 수 있지만 개인 택시는 자, 나는 지금 팔고 가는 거잖아요. 저 지역에서 내가 가려고 하는 지역에서는 그냥 내가 양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량도 가져가지만 그걸 저 가는 지역에서 택시로 쓰려면 2년 미만이어야 되겠죠. 지금 택시는 2년 미만의 차만 가능하니까. 그래서 내가 택시로 뽑은 지 2년 이내에 차면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2년 이상의 차면 나는 못 가져가요.
어차피 가져가도 자가용으로 써야지 택시로는 번호판을 못 붙여요. 그래서 2년 넘은 거면 그냥 처분해버리고 아니면 그냥 깔끔하게 다 처리할 거면 어차피 번호판이랑 차랑 같이 처리하면 좀 더 편합니다. 저쪽에서도 그 양도를 할 때 그 메타집에서도 처리할 때 좀 깔끔하게 빨리 처리가 되겠죠. 한 명이 그걸 다 같이 가버리면. 그래서 뭐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든지 아니면 그냥 이쪽에서 다 일괄 처리해버리고 저쪽에서도 그러면 신차 뽑든지 아니면 붙어 있는 걸 같이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한 달 반 지나면 이쪽에서 이제 다 떨어지고 그러면 그대로 가서 신고하고 등록해서 운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양수할 때 보니까 기존의 그 메타 계약 기간을 그대로 번호판에 붙어가요. 그러니까 메타는 차량이 아니고 메타는 번호판과 붙어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기사님이 이 메타를 어떤 계약을 해버리면 그 계약이 번호판에 붙어서 그대로 유효하게 내가 물려받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기존 기사님이 뭔가 메타를 바꾸고 그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 기간 동안 내가 서울은 뭐 메타가 하나죠. 근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메타가 2개가 있거든요. 그 기본적으로 많이 쓰시는 게 코나이가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택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S700 같은 뭐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차피 번호판에 따라오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결론은 개인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다. 다만 개인 택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혜택을 받고 그걸 그대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그 지역 걸 팔고 그 다음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무사고 자격을 충족하고 그걸 이용해서 그대로 다른 지역에서 양수를 하는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돈은 당연히 이제 2배로 내겠죠. 우리가 양수를 할 때는 양도가 있고 여기에서 반반씩 해서 메타집이 수익을 얻어가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지역으로 옮기면 내가 이쪽에서 팔고 거기에 절반 비용 다 내고 이쪽에서 양수하면서 또 절반 비용을 다 내니까 사실은 나 혼자 사실상 양수한 것처럼 돈을 배로 든다. 물론 조금 덜 드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내가 그냥 양수만 할 때보다는 비용이 한 80, 90% 가까이 더 들어가는 개념이겠죠. 거의 2배 가까이 들어간다라고 그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 택시 지역 옮길 수 있다. 무사고 기록 잘 확인하시고 그다음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의 거주 여건, 거주 기간이 몇 년인지를 꼭 확인하시고 그걸 잘 맞춰서 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방에서는 뭐 사실 다른 지역으로 갈 이유가 크게 없죠. 하지만 수도권에서 이제 주로 서울에서 먼저 시작했다가 거주지가 경기 인천으로 빠지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그것 때문에 많은 기사님들이 이걸 실제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뭐 옮기고 싶으면 옮기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돈을 생각하면 자 미리 얘기 드립니다. 서울이 왔다입니다. 비교 안 될 정도로 서울이 돈을 생각하면 왔다다. 하지만 서울에 사는 기사님이면 사실은 괜찮죠. 차가 막혀도 뭐 상관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뭐다? 경기 인천에 사시는 서울 기사님은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그 출퇴근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저도 옮겨보니까 처음에 겁은 났는데 괜찮습니다. 잘 옮겼다라고 지금은 잘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서 잘 적응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요거 변경 관련 궁금한 거 별도로 더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경험한 선에서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